레이더망이 찢어질 듯한 경고음을 울리며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튀르키예 인시를릭 공군 기지로 돌진했다. 그곳은 미국 방부가 50기의 B-61 전술 핵폭탄을 숨겨둔 나토의 심장부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수뇌부 88명이 지하 벙커에서 생매장된 직후 벌어진 일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 공격이나 빗나간 오폭이 아니다. 인시를릭 공군 기지를 향한 미사일 궤적은 전 세계를 향해 발송된 가장 끔찍한 절망의 신호이자 다가올 핵재앙의 서막이었다. 나토의 방공망이 튀르키예, 영공에서 간신히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부두셀의 나토 사령부 지하 벙커에는 무거운 침묵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가 내려앉았다. 만약 요격 타이밍이 단 몇 초라도 빗나가 B-61 핵폭탄 보관시설이 재래식 탄두에 타격을 입었다면 폭발 자체는 핵폭발이 아니더라도 치명적인 플루토늄이 튀르키예, 남부와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는 끔찍한 방사능 오염,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전략가들은 30발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쏟아부어 이란의 뇌를 도려내면 모든 위협이 깔끔하게 종료될 것이라고 오판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롯한 최고 권력자들을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으로 지워버리면 저항의 축 전체가 항복 문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오만한 계산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통제불능의 거대한 괴물이었다. 88명의 안보 핵심 수뇌부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사건은 이슬람혁명 수비대라는 거대한 무장 조직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괴했다. 워싱턴은 이것을 눈부신 참수작전의 성공이라 자축했지만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이는 최악의 자충수였다.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단일한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서방의 정규군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마피아 연합체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뇌세포가 파괴되자 지방에 흩어져 있던 각급 부대의 사령관들은 더 이상 테헤란의 눈치를 보거나 거시적인 외교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들은 이제 각자가 통제하는 지하 사일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발사 버튼을 독자적으로 쥐고 있는 극단적인 군벌로 돌변했다. 이러한 지휘 체계의 붕괴는 이란이 왜 갑자기 북쪽의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새로운 적을 향해 자폭 드론을 날려보냈는지 완벽하게 설명해준다. 아제르바이잔은 단순한 카프카스 지역의 소국이 아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소비하는 탄화수소의 40에서 50%를 공급하는 핵심 에너지 줄기창이자 이스라엘 군수 산업의 거대한 고객이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국가 지도부라면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벅찬 적을 상대하는 와중에 범투르크주의의 강력한 보호자인 튀르키예를 자극할 아제르바이잔 공격을 절대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뇌가 사라진 지금 피해 굶주린 이란의 강경파 지역 사령관들에게 지정학적 득실 계산은 무의미해졌다.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돈줄과 혈관을 끊겠다는 맹목적인 복수심 하나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대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무장테러 집단이 국가의 탈을 쓰고 벌이는 맹목적인 파괴 행위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2026년 3월 현재 이 문해 상태의 군벌들이 쏘아 올리는 무차별적인 미사일은 결국 잠자던 유럽의 거대한 전쟁 기계를 강제로 깨워버렸다. 나토의 맹주 중 하나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적인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명령하며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고람을 동지중해로 급파했다. 랑그독과 알자스 등 최첨단 호위함과 라팔 전투기 편대가 호위하는 이 거대한 해상 요새의 출항은 단순한 무력 시위나 동맹국에 대한 의무 방어 차원이 아니다. 이는 유럽이 이란이라는 국가가 사실상 소말리아화 되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직시했음을 보여준다. 통제되지 않는 탄도미사일이 유럽의 문턱인 키프로스의 영국 주권 기지를 타격하고 튀르키예의 핵기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관용은 완전히 바닥났다. 유럽 각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전례 없이 빠르고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평화주의의 환상에 젖어있던 스페인조차 주저없이 최정예 이지스 호위함인 크리스토발 콜론을 키프로스 해역으로 파견하여 프랑스 항공모함 전단과 합류시켰다. 국가 영토 분쟁에 뼈아픈 역사를 가진 그리스는 이미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을 국방비에 쏟아부으며 칼을 갈아왔고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키프로스 방어를 명분으로 F-16 전투기들과 최신 방공 시스템을 전진 배치했다. 독일 연방군 역시 해군 전력을 동지중해로 급파하며 이란의 드론 위협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이토록 신속하게 영해 밖으로 핵심 해군 전력을 결집시킨 것은 단 하나의 명확한 군사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목표는 바로 나토 헌장 제5조 집단 방위 조항의 실질적인 가동 준비다. 부디셀의 밀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무차별적인 도발을 나토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기 위한 법적 군사적 검토가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다. 튀르키예,
영공을 침범하여 50기의 핵폭탄을 노린 미사일과 유럽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를 향한 연속적인 드론 공격은 이미 방어의 선을 넘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뇌를 파괴했다면 이제 유럽은 지중해를 거대한 해상 방위선이자 공격의 교두보로 삼아 이란의 팔과 다리를 완전히 절단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러나 테헤란의 밤하늘이 미군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뿜어내는 섬광으로 붉게 물들고 있을 때 페르시아만 건너편의 화려한 아랍 궁전들에는 소름 끼치도록 기괴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리야드와 아부다비 그리고 도하의 국영 매체들은 앵무새처럼 지역의 안정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위선적인 성명서를 끊임없이 송출하고 있다. 겉으로는 확전을 우려하며 미군 전투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 정제된 외교적 수사 이면에는 이웃 국가의 철저한 파멸을 갈망하는 석유, 군주들의 피비린내 나는 축배가 숨겨져 있다. 이것은 이슬람 형제라는 수십 년 된 낡은 허상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냉혹한 패권과 자본만이 지배하는 중동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 거대한 기만의 장막 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한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은밀하고도 다급한 비밀 통화를 이어갔다. 공개적인 외교 채널에서는 평화주의자 행세를 하던 그가 안전한 암호화 통신망 너머로는 이란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리라고 워싱턴을 맹렬하게 부추겼다. 단순히 지정학적 조언을 건넨 것이 아니다. 모함메드 빈 살만은 미국을 향해 무려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미끼로 던졌다. 이것은 동맹국 간의 협력 논의가 아니라 펜타곤의 압도적인 화력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위해 돈으로 매수하는 국가 단위의 거대한 용병 계약이다. 워싱턴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 핏빛 청부 살인을 수락했고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방아쇠를 당겼다. 1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의 흐름은 단순한 뇌물이나 경제적 투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걸프 왕정 국가들이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맺은 피해 동맹을 상징한다. 모함메드 빈 살만은 자신의 원대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테헤란의 신정체제를 반드시 붕괴시켜야만 했다. 이란이 존재하는 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끊임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향해 자폭 드론을 날려댈 것이고 북쪽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가 아랍 세계의 맹주 자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펜타곤의 폭격기들이 테헤란의 수뇌부를 타격하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옥죄고 있던 이란의 거대한 대리전 네트워크는 자금줄과 통제력을 잃고 서서히 말라 죽어갈 운명에 처했다. 이 잔혹한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첨단 기술 국가와 경제적 안보적 결속을 다지기를 열망해왔다. 그러나 이슬람 수호자라는 국가적 정체성과 팔레스타인 연대라는 아랍 대중의 정서적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이 뿜어내는 이념적 군사적 위협 때문에 그 최종 서명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모함메드 빈 살만에게 이란의 붕괴는 곧 아랍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던 반미 반이스라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완벽한 소멸을 의미한다. 테헤란의 지하 벙커가 무덤으로 변한 지금 리야드는 더 이상 저항의 축의 보복이나 내부의 종교적 반발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라는 거대한 외교적 루비콘강을 건널 수 있는 완벽한 면죄부를 얻어냈다.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무너졌을 때나 시리아가 내전의 수렁에 빠졌을 때 걸프 국가들이 취했던 미온적인 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2026년 3월 현재 아랍의 석유 군주들은 자신들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수십 년간 이어진 시아파와 수니파의 피비린내 나는 패권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려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군의 폭격 경로에 대한 암묵적인 정보 제공과 레이더망의 의도적인 사각지대 형성을 통해 펜타곤의 폭격기들에게 완벽한 사륙의 양탄자를 깔아주었다. 안방에서는 분노한 아랍 민중을 달래기 위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뒷문으로는 미군 기지의 활주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은밀한 군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아랍 세계의 철저한 배신은 중동 지정학의 룰이 완전히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종교적 대의 명분이나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과거의 낡은 슬로건은 오직 실리콘밸리의 자본과 펜타곤의 무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망을 사들이기 위한 거래의 도구로 전락했다. 리야드와 워싱턴 간에 맺어진 1조 달러짜리 청부 계약은 결국 이란이라는 거대한 방파제를 산산조각냈고 페르시아만 전체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완전한 독점적 지배,
영역으로 재편하고 있다. 폐허가 된 테헤란의 거리에 흩어진 것은 폭탄의 파편만이 아니라 이슬람권 연대라는 수백 년 된 신화의 비참한 잔해들이다. 아랍의 군주들은 지금 자국의 안위와 절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같은 이슬람 국가의 파멸을 기꺼이 돈으로 사들이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이 테헤란을 유린하는 동안 가장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곳은 포탄이 떨어진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의 거대한 심장부인 베이징이었다. 이란이 최후의 발악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순간 중국의 경제와 군사 동력을 지탱하던 생명선이 무참히 끊어져 버렸다. 중국 전체 에너지 수입량의 50%가 바로 이 좁은 페르시아만 바닷길을 통과해 흘러들어간다. 서방의 국제 제재를 비웃으며 이란산 원유를 배럴당 $10 이상의 엄청난 할인율로 쓸어 담던 중국의 은밀하고 달콤했던 에너지 밀월 시대는 벙커버스터 폭탄의 화염과 함께 영원히 잿더미로 변했다. 워싱턴은 중국을 향해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지만 가장 잔혹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거대한 제국의 목줄을 완벽하게 조여버린 것이다. 저렴한 이란산 원유의 공급 단절은 단순히 중국 내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거나 물가가 흔들리는 수준의 얕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제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의미하며 나아가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대만 무력 통일 시나리오의 완벽한 파탄을 예고한다. 수천 척의 상륙함정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들을 쉴 새 없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시 유류 비축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에너지 후방 기지인 이란이 붕괴하고 페르시아만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 운송로가 미국과 유럽연합 함대의 완벽한 통제하에 놓이면서 인민해방군의 태평양 진출이라는 거대한 야망은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연료 탱크가 말라붙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궁지에 몰린 베이징이 북쪽의 시베리아로 눈을 돌려 러시아와의 에너지 결속 강화를 통해 탈출구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은 지나치게 순진한 환상에 불과하다. 2026년 3월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거대한 신규 가스관 프로젝트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 이는 막대한 자금 조달의 한계와 양국의 좁혀지지 않는 지정학적 불신으로 인해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수백만 배럴의 해상 원유를 툰드라, 지대를 관통하는 험난한 육로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체 수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철저히 불가능하다. 과거 파이프라인 건설을 두고 수십 년간 팽팽한 삿바 싸움을 벌여온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역사가 증명하듯 러시아는 결코 중국의 에너지 기아 상태를 값싸게 구원해줄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결국 중국은 향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 제재가 풀린 이란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 달러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멈춰버린 공단들을 바라보며 끔찍한 경제 침체의 또수로 빠져드는 수치스러운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영구적인 기뢰부설과 해상 게릴라전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는 과거 감염병 사태를 가볍게 뛰어넘는 파괴적인 물류 마비와 초인플레이션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의 지휘 아래 지중해와 홍해를 포위한 서방의 거대한 연합함대는 단순히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붕괴하는 이란의 잔해 위에서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밸브를 완전히 장악하고 북경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융단 폭격보다 더 무서운 해상 봉쇄의 공포 정치를 기어코 완성해 냈다. 중국의 제조업 공장들은 이제 안정적인 동력원을 상실한 채 멈춰 설 위기에 처했고,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드는 연쇄적인 파산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다. 동맹국들은 끝없이 치솟는 에너지 청구서를 강제로 떠안아야 하며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자원이 고갈되어 스스로 무너지는 끔찍한 체제 붕괴의 공포에 매일 밤 시달려야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억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란이라는 국가의 뇌를 도려낸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중동의 평화 정착이나 테러리즘 종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무정부 상태, 즉 국가의 소말리아화를 의도적으로 촉발한 것이다. 88명의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테헤란은 이제 통일된 전략도 외교적 협상의 여지도 없이 오직 생존과 맹목적인 복수만을 위해 대량 살상 무기를 휘두르는 군벌들의 거대한 유혈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펜타곤의 첨단 무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1조 달러 자본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이 끔찍한 신세계 질서는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룰을 돈과 폭력으로 무참히 지워버렸다. 튀르키예의 인실을 잇기지에 B-61 핵폭탄을 향해 날아갔던 이란의 첫 번째 미사일은 비록 요격되었지만 이 걷잡을 수 없는 카오스 속에서
인류는 언제든 누군가의 통제에 이른 손가락이 최후의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벼랑. 끝에 공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잔혹한 시대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과거의 지정학적 상식은 이제 죽었다. 자원을 끊고 뇌를 도려내며 금융으로 체제를 매수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전면적 생존 게임만이 우리 앞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이다.